안녕하세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여자이고 부부가 같이 보려고 글을 씁니다. 우선 저는 시댁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무녀 동남 외동아들의 외며느리이고 시댁과 아래 위층에 사는데 참고 참다가 작년 추석 이후로 저만 왕래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한 지 10년 차인데 10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저희 시댁은 결혼 초 시아버지가 본인한테 복종하지 않을 거라면 당신 아들과 이혼하라는 말씀까지 하는 그런 집안입니다. 시댁과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된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된 계기는 명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명절에 혼자 음식을 합니다. 어머님은 집에서 딱 밥만 하시고요. 명절 음식할 때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장을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 6, 7가지의 잡채 7, 8인분 정도를 저 혼자 다 합니다. 국은 꽃게탕 밀키트를 끓이는데 재료값 같은 건 당연히 주지 않으시죠. 재료 손질 돕는 일조차 일체 없습니다. 심지어 큰 집도 아닌데 명절에 예고 없이 손님들이 찾아오세요. 미리 말씀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지만 안 올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결국에는 옵니다. 아무튼 작년 추석에 여느 명절처럼 음식하려고 장 보러 가는 길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연휴 하루 전이라 바쁠 때였는데 갑자기 떡을 하라고 하시네요. 떡을 사는 게 아니라 쌀가루로 송편을 지으라고요. 제가 떡 자격증이 있어 결혼 5년차 정도에 딱 한 번 꽃송편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다니시는 절에 스님께 드리려고요. 그걸 기억하시고는 또 떡을 하면 좋겠다 하시더군요. 그럼 시아버지가 좋아할 것 같다 하면서 해서 음식하기도 시간이 빠듯해서 떡은 못할 것 같다 말씀드렸더니 그냥 좀 하면 안 되냐며 짜증을 내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시간이 많이 빠듯한 상태였기에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렸더니 이번에는 거짓말을 하라네요. 떡을 사와서 제가 했다고 거짓말하래요. 이 말에 황당해서 음식을 가짓수도 그렇고 양도 넉넉하게 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 물었더니 전 보러 다니는 곳 보살님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답니다. 혹시나 오해하실까 싶어 말씀드리자면 처음 말씀드린 절은 정상적인 곳으로 다른 곳입니다. 말은 절이라고 하시는데 그냥 점집이더라고요. 아무튼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더니 토달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하시더군요. 거기서 더 말했다간 길어질 것 같아 대충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절대 안 할 거라고요. 결국 그 문제로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었고 남편이 추석 때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해서 전 3가지 정도만 시장에서 사 먹고 국만 끓였었네요. 그 이후부터 시댁과 왕래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이것 말고도 일이 있었지만 메인이 그게 아니니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곧 저희 둘째의 생일입니다. 근데 어제 남편에게 아이 생일날 어디서 밥 먹을까? 하고 물었더니 본인은 애들이랑 시댁에 가서 먹고 오려고 생각했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애를 낳은 사람은 저고 제 아이의 생일인데 저 빼고 밥을 먹는다는 생각이 상식적으로 맞는 건가요? 그것도 남편이란 작자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생각은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어떻게 저한테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저희 가족은 남편과 저 아이 둘 이렇게 넷이 아니라 저를 뺀 성씨 사람들만 가족인가 봅니다.
제가 무슨 씨바지인가요? 배를 빌려준 사람인가요? 남편 말에 순간 빡쳐서 화를 내니 뭐가 문제냐고 어이없다는 말투로 말하더군요. 해서 저도 친정 엄마한테 얘기할 거라 하니 지 말이 맞다고 생각했는지 당장 전화해보랍니다. 그래서 바로 스피커폰으로 전화했어요. 제 말에 엄마도 황당했는지 땡서방은 너를 식구로 생각 안 하나 보네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어떻게 제 아이 생일날 낳아준 엄마를 빼고 식사할 생각을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남편이라는 작자가요. 너무 서운하고 배신감도 느껴지다 못해 호탈하기까지 합니다. 남편과 싸우다가 제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 하니 당당하게 올려보라네요. 해서 글을 써봅니다. 누구의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객관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올해는 복 좀 받고 싶네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남편이 이혼당하고 싶어서 머리를 쓰는 것 같습니다. 아이 냅두고 혼자 시가에 가서 영영 오지 말라고 하세요. 이혼서를 작성할 테니 도장 찍고 깨끗이 갈라서자고요. 남편분, 당신 와이프가 그동안 한 게 당연한 것 같죠? 요즘 세상에 그러면 바로 이혼당해요. 위자료까지 줘야 합니다. 당신 집 같은 경우를 이혼 사유로 많이 봤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시길. 두 번째. 별 병신 같은 남편을 다 보겠네요. 자식 생일인데 왜 엄마를 빼고 식사해요? 남편이나 혼자 가서 부모님과 밥 먹으라고 해요. 내 아이 생일을 왜 할머니 할아버지랑? 그것도 엄마를 빼고요. 누가 낳고 누가 길렀는데요? 남편놈이 제일 문제입니다. 하긴 그러니 쓰니가 혼자 식모살이 할 때도 가만히 있었겠죠. 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댓글 중에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부연합니다. 왕래를 안 한 건 지난 추석 떡 사건 이후예요. 두어 번 마주치긴 했었지만 시간 패턴이 달라 안 보려면 안 볼 수 있습니다. 집을 같이 지어 한 집으로 쓰는 게 아니라 아래층 위층 따로 해요. 왕래를 끊기 전에도 사건이 많았기에 집을 같이 짓는 걸 반대했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의견을 물어볼 정도로 소통이 되는 나이가 아니었고요. 남편이 아파트는 싫다 했고 꼭 집을 지어 살고 싶다 하는 와중에 시부모님도 집을 지으려고 하셔서 제 의견과 염려는 배제된 채 진행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돈 때문에 버틴 거 아니냐는 댓글이 있던데 명절 떡값도 안 주는 사람들한테 무슨 돈을 기대하나요? 명절 때 애들 옷 한 벌 안 사주는 분들입니다. 받은 거 없고 오히려 친정에서 더 해줬었네요. 다 내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제가 화병으로 먼저 죽을 것 같아요. 말은 못하면서 여기에 글 쓴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제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남편이 번번이 못하게 했습니다. 남편이 댓글을 읽어보더니 본인이 처자식을 위해 힘들게 일한 건 안 썼다고 불만이라네요. 제 입장에서만 썼다고 하는데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서 어쨌든 그놈의 도리라는 걸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말이 있지 싶어 해왔었는데 하면 그냥 고생했다 잘했다 하면 될 걸 매번 이건 왜 더 안 했냐는 둥 타박만 주시기에 시가와 틀어진 겁니다. 심지어 명절 음식은 드시지도 않던 분들인데 말이죠. 거기다 제가 시집오기 전까지는 명절도 안 지내던 집안입니다. 마지막 추가 글입니다. 밤새 많은 분들의 댓글 잘 읽어봤습니다. 모든 분들의 마음이 제 마음 같을 순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 남편을 후들려 패는 댓글이라 솔직히 너무 시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이랑 같이 본다고 했던 건 제가 지금 상황을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네 말 맞다고 하는 사람 없을 거라는 말을 하다가 인터넷에 써볼 테니 댓글 확인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당연히 제가 썼으니 제 입장에서 써진 글이 맞지만 보탬과 뺨 없이 담백하게 썼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에 남편의 사정을 보탤 게 뭐가 있나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간혹 문해력이 딸리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아이들과 시부모님의 만남을 반대하거나 남편에게 천륜을 끊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아이들하고 시부모님이 같이 식사할 수 있죠. 제가 기분이 나쁜 건 그럴 거면 생일 전후로 하면 되지 왜 굳이 아들 생일 당일에 저를 빼고 밥을 먹을 생각을 했냐는 겁니다. 그런 남편이 괘씸해서 글을 쓴 거였어요. 분명 저만 왕래가 없다고 쓴 것 같은데 왜 그런 오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서 놀면서 불평한다는 글도 있던데 둘째 출산 전까지는 이랬습니다. 지금은 쉬고 있는 게 맞지만요. 형편이 어렵지 않고 사는 게 힘든 편은 아닙니다. 나쁘지 않게 살고 있어요. 시댁, 친정 다 비슷해서 제가 비비고 사는 그런 상황 또한 아니고요. 여기서 징징거리고 결국 같이 살 거 아니냐. 왜 사냐. 이혼해라. 하시는 분들께도 말씀드리자면 애가 둘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이 쉽지 않습니다. 진짜 찐 기혼자들은 아실 텐데 말처럼 끝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여러 번 시도는 했었는데 아이가 조금만 더 크면 해야지 했던 게 미련한 여자가 되어 있네요. 결국 마지막에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영리하게 생각해서 행동하려고요. 친구가 이혼 소송하는 걸 보니 남자 쪽의 유책이라도 치사한 걸 다 갖다 붙여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더라고요. 해서 할 때 하더라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난 후에 그때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 편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백날 이야기해봐야 속이에 경일 낀 기분이었는데 익명을 빌어서 대나무 숲을 해보니 제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닌 게 확실해서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추가 댓글입니다. 첫 번째, 추각을 보러 왔는데 더 과반이네요. 본인이 처자식을 위해 힘들게 일한 건 안 썼다고요. 심지어 얼마 전까지 맞벌이였는데도 처자식 드립을 쳤다는 거잖아요. 진짜 구제불능입니다. 거기다 명절에 아무것도 안 하다가 며느리가 들어오니 명절 지내는 거 개소름입니다. 그냥 이혼하세요. 남편이 제일 병신이에요. 두 번째, 추가에 처자식을 위해 힘들게 일한 건 안 썼다 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그게 자랑인가요? 왜요? 그냥 뒤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숨을 쉬었다고도 써달라고 하시죠. 처자식 없어도 어차피 다 힘들게 일해요. 유세 떨지 마세요. 그런데 느그집 같은 조건에서 자식 낳고 그 꼴 보며 사는 여자는 없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나대네요. 세 번째, 가장이 처자식을 위해 힘들게 일하는 건 당연한 거지 뭔 유세죠. 그리고 그것과 아들 생일을 아내 빼고 자기 부모와 먹고 오는 게 뭔 상관이라고 여기다 갖다 붙이나요. 저도 기혼이고 이혼 어려운 거 알아요. 그리고 돈으로 패든 몸으로 패든 이혼을 하시던 간에 애들 아빠라는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런 사람을 그냥 놔두면 나중에 애들한테 민폐가 될 거예요. 지금 고쳐놓는 방법을 찾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애들도 다 보고 배우는 바가 생깁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